네, 오랜만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왔는데요.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 촬영해서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림책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한때 그림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도서관 가면은 그 유아 코너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바닥에 앉아서 책을 막 계속 읽고 거기서 저만의 워너비스러운 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책은 지속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싶고 좀 양질의 책을 추천을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크게 앞으로 두 가지로 방향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에 좀 더 가까운 그림책, 또 하나는 정말 아이가 자라는데 인성 교육이나 발달, 지능 발달에 좋은 그런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 분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한 작가님의 책 두 권을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림책 자체가 굉장히 짧잖아요. 스포도 할 수 없고 간략하게 어떤 점이 좋았다라는 코멘트 정도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 작가님은 성함이 조원희 작가님이신데요. 그림 작가시라서 다른 작가님의 동화에 일러스트도 그리시고 본인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하신 정말 이분 자체의 동화책인 거죠. 그 두 권을 읽고 되게 좋았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중요한 문제라는 책이에요. 일단 이분의 그림의 색감 자체가 좀 다운된 톤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것도 그렇고 같이 소개할 이렇게 이빨 사냥꾼이라는 책이에요. 보시면 톤이 다운돼 있죠. 되게 클래식한 컬러감을 가졌죠.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재치있고 또 짧고 재밌고, 요즘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피신용으로 카페에 많이 놀러 가는데 그때 잠깐 읽으면 정말 재밌을 수 있는 책이라서 진짜 여름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은 더더욱 팥빙수 하나 시켜놓고 드시면서 그림책 한 3-4권, 5권까지 쭉 훑어보면은 그 이상으로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그림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저는 이 책 재밌겠구나 라는 게 첫 페이지에서 확 와닿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동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는 동전 크기만 하게 시작되었어. 어떤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정말 동전 크기만한 문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짠 이러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인지 알겠죠?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첫 장면부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좀 이 다운된 컬러톤이 좋으면서도 컬러적인 면에서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시뻘겋게 약간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떤 특징점으로 잡으신 거죠. 표현함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 시뻘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중요한 문제라는 책은 한마디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이 동화책을 다 읽고 나면은 저희 스스로에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이 주인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전개는 사실 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지. 그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었네? 라는 내용으로 전개될 거잖아요.
이걸 다 읽고 나면 저 스스로도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책인데, 그게 이렇게 시뻘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뻘건 인체의 색, 온기로 표현됨으로써 삶이 가져야 하는 온기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좀 더 불타오르듯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친구들한테 약간 선물로 줘도 센스 있을 만한 그런 책.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책은 이빨 사냥꾼. 제가 이거 도서관에서 2권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이 책은 제가 소장할 거예요. 구매를 해서.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그림제에서 수상을 하신 작품인 거죠. 되게 희화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기 이 인물은 코끼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코끼리의 코 주름뿐만이 아니라 여기 약간 사람이 뒤를 흘깃 볼 때 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촉수 같은 그 눈빛이 서슬퍼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고, 그림 작가는 되게 꼼꼼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림체는 단순하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특징, 그런 거를 딱 캐치를 해서 뽑아내서 그걸 표현해야지 훌륭한 작가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가진 예리한 시선이라든지 표현력, 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날카롭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작품을 그리시고 쓰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굉장히 특별한 점은요, 글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글이 없고 맨 마지막 정도, 한 4페이지 정도, 4장 정도에만 글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한 줄씩. 딱 한 줄씩밖에 안 나와요. 글밥이 4줄. 책의 전 분량에서 글이 딱 4줄이에요. 4줄. 나머지를 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정말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상황을 전적으로 묘사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한 장 넘겼을 때 확 그 장면이 전환되면서 어떤 영상이 변환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표현을 하신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앞에 말씀드린 이 중요한 문제라는 책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다정한 터치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라고 하면은 딱 싫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무거워, 그런 거, 어려워, 싫어, 메시지 같은 거 싫어,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왜 절대 채식 이런 거에 관심 없던 사람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그러니까 지각병동에 가까운 그런 충격을 느껴서 당분간 고기를 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절대 평소에 나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행동을 사건이나 시각적 효과를 입음으로써 내가 내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정도로 막 무거운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하기도 해요. 이 주인공의 코끼리잖아요. 코끼리의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본 것이고 그 둘의 위치를 바꾼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 동물의 위치에 섰을 때 동물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포악한 것이며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인식이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놀라게 되는 작품이고요. 서늘해요.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넓은 눈, 다양성에 관련된 시각을 난 좀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정말 읽으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런 책은 제가 이건 도서관에서 빌렸지만 곧 수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 수 없는 책, 두고두고. 상징으로 맺히는 책 있잖아요. 인생에서 접하는 어떤 책들 중에. 그런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어른한테나 아이한테나.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모든 분들께 한 번쯤 재고해봐도 좋을 만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한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항상 해야지, 촬영해야지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약간 막 회의감 같은 것도 솔직히 느껴요. 내가 뭐라고 이런 회의감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장, 정확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팔려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작품들은 물론 저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경험관이 실려있는 취향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 권이라도 더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이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책이나 메시지들은 반드시 좀 더 널리 공유되고 전파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줄 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간적인 삶의 단면을 핀셋으로 채집하듯 채집해서 그 작은 조각을 무한 확장해 희극 속의 비극을, 비극 속의 희극을 포럼화시키는 재치 만발의 능력을 가지셨다. 먼저 소개해드린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비극 속의 희극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 책인 이빨 사냥꾼은 희극 속의 비극을 나타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극,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시각의 전환을 맞이하기 때문에 비극 속의 희극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책인 이빨 사냥꾼의 경우에는 동물과 인간의 위치를 바꿔보는 희극에서 시작하는데 결말은 서늘하다고 했잖아요. 비극으로 끝나요. 그런 어떤 작법적인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서 인간 삶의 단면을 이렇게 섬세하게 추출을 해내셔서 그걸 포럼화, 광장화 시킨다는 거죠. 논의화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시키는 정말 재치 만발의 능력을 가지셨다. 부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빨 사냥꾼, 이 책은 그 책 속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즉 4년 동안 12만여 마리의 코끼리가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에게 살해가 되었는데 12만 마리라고 하면은 그냥 와 어마어마하다라고만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확 충격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냈을 때 저는 좀 더 와닿더라고요. 4년 동안 12만여 마리라는 것은 17분의 1마리래요. 우리는 야생에 밀접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국가 자체의 환경이.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저먼 밀림에서 코끼리가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모기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창조주가 계획한, 전 참고로 무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섭리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 계획한 아름다운 피조물을 이렇게 인간이 어떤 탐욕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아를 갖는 게. 살해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새삼스럽게. 늘 사실 동물 얘기를 접할 때는 놀라긴 하지만 이번 케이스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이 책 2권을 들고 좀 멀리서 카페로 피신 가시기 바랍니다. 전 또 재밌는 그림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